박정수 대표, 유창희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다수의 종목들이 다 밀리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전초전일까?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될까? 고민되는 종목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하나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OX 종목은 카나리아 바이오예요.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그 사명을 바꿨을까 저는 좀 궁금한 회사 중에 하나인데, 카나리아 바이오가 다른 종목들 대비 이번에 최근에 사료주들이 올랐을 때 덜 갔거든요. 근데 오늘은 남소암 이야기로 올랐습니다. 두 분이라면 이 종목 투자하시겠습니까? 보내드리겠습니까? 의견 주시죠. X로 일치가 됐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해서 우리는 그 현대사료로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네. 뭐 바이오 관련된 업체를 인수해가지고 이름을 좀 바꾼 것이죠. 네. 오늘 뭐 난소암 관련해가지고 이제 임상 환자 3상 관련해서 모집을 좀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결과가 나온다라면 내년 가을이나 겨울 정도 예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뭐 좋은 결과 나오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좋은 결과가 나와도 주가는 못 갈 것 같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물론 이제 이게 카나리아 바이오를 인수해서 올라온 것도 있고, 또 사료주 관련해서 테마가 붙어서 올라온 것도 있고, 어쨌든 지금 실적 대비해서 주가를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또 신약이 성공하면은 더 갈 수 있지 않겠냐? 신약이 성공한다고 해도 이미 그런 것도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 근데 오늘 앞으로 한 1년 정도 있는 1년 뒤의 얘기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만약에 성공하지 못한다라면 뭐 주가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슈 자체가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현재 비싼 가격에서 매수할 만한 실익이 있을까?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해서는 좋은 소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보고 투자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겠느냐. 다른 뭐 제약 바이오 좋은 게 더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는 두 분의 모두 매도 의견 받았고요. 이번에 YG엔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리포트 시간에도 다뤄보긴 했는데, 아니 뭐 사상 최대 이야기, 그리고 이번에 그 핑크베놈의 그 성적표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왜 주가는 가다 말아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투자하시겠습니까? 의견 주시죠. 5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박정수 대표님은 YG엔터에 대해서 이게 항상 그게 있잖아요. 엔터주들의 경우에는 매물벽에 딱 부딪히면 갑자기 잘 가다가도 막 밀리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YG엔터의 이 6만 원, 6만 2천 원? 요 정도가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진 않을까요? 괜찮은가요? 뭐 일단은 지수가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여기서 공격적으로 따라잡기보다는 좀 일정 부분 눌렸을 때 잡는 것이 좀 좋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단 뭐 하이브나 또는 뭐 JIP 엔터 이제 이런 다른 엔터주들에 비해서는 자산 가치 대비 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YG 엔터테인먼트랑 지금 비슷한 자산 대비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은 SM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나 SM이 현재 자산 가치 대비 비슷한 수준의 시장에 좀 부각을 받고 있고, 다른 한참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JYP 엔터나 하이브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적도 이번에 좀 괜찮게 나오는 것 같고, 또 블랙핑크가 세뮤비 1억 표 달성을 해서 2집 앨범이 좀 대박 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현재 좀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또 이 기술적으로도 패턴상 좀 지그재그 패턴을 좀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11월 달까지 쭉 상승력이 나왔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지그재그 패턴으로 고점을 좀 낮춰나가면서 반등력이 나타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이제 기술적으로 저항 라인인 62,000원짜리는 터치를 했습니다. 터치를 했지만 54,000원짜리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또 재차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6만 원짜리를 또 돌파할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를 신규 매수나 또 새롭게 좀 접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54,000원 정도 라인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하셔서 54,000원이 혹여라도 이제 이탈이 된다면 조금 비중을 축소하시고, 또 이탈이 되자 그대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62,000원 이상 상승력을 한번 바라보는 전략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YG엔터의 경우는 의견 주셨고요. 최근에 엔터사들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네. 곧 있으면 뭐 트와이스도 컴백을 하고요. 뭐 SM에서는 에스파가 워낙 인기고,
하이브, 뉴진스가 떠오르고 있고 네. 그냥 엔터주에 대한 전반적으로 다 좋게 봐도 괜찮습니까? 저는 엔터주 다 좋게 보고 있어요. 뭐 SM이 약간 실적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만은 네. 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전 JYP 엔터테인먼트를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YG 엔터테인먼트도 블랙핑크 효과는 상당히 주가는 긍정적일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뿐이 아니라 이 걸그룹 관련된 기대감이 지난 뭐 7월 달부터 올라왔던 부분들이라서 약간 이제 고점 부담감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보고 있고요. 연말 정도 간다라면, 그러니까 앞으로 2분기보다는 3분기,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저는 실적이 더 좋을 거라 좀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고점을 갱신할 수 있다. 그래서 전 연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한 7만 원대까지도 목표가를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한 5만 원 중후반 정도에서 지지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좀 확인하고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G 엔터 두 분 그리고 의견 들어봤고요. 엔터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볼게요. 에너지 부분 사업부의 흡수합병으로 사업 다각화가 기대가 된다. 앞서 사용관 사장도 이야기를 하고 갔었는데 두 분의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시죠. 고를 주셨습니다. 박정식 대표님,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가도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최근에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간에서 신규 접근에도 오입니까? 아니면 이게 보유자 의견에 오입니까? 좀 신규 접근은 현재 구간에서 좀 따라잡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래도 네네. 조금 이제 조정을 받게 된다면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봉상 흐름을 보면 현재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가가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부진했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이 여러 가지 가스전 이슈와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 상승력으로 인해서 다시금 또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26,000원짜리를 재차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조정을 받아봤자 24,000원 내지는 22,000원 정도 구간이 될 거예요. 혹여라도 좀 강력한 조정을 받게 된다면.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정을 거치고 나서 재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은 너무 이 가격에 공격적으로 잡기보다는 분할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살짝 잡고 내려오면 조금씩 잡아가면서 24,000원 내지 22,000원 정도 자리까지 어느 정도 평단을 형성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금 또 시세가 강력하게 나올 경우에는 3만 원, 3만 5천 원 정도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인데, 일단은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이 자회사의 구동모터 코어 그리고 전기차 관련 이슈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모빌리티 쪽으로도 성장이 나타날 것 같고, 거기다가 수소 및 LNG 인프라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지금 낙점을 하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강력한 부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 가치 대비도 그렇게 많이 부각을 받지 않고 있어요. 순자산 가치가 4조 2천억 정도 수준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3조 3천억 정도 수준이어서 지금 주가 대비 한 20%에서 30% 정도까지는 장기적 관점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5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 외에 두 분이 직접 고른 오늘 마감에 살 수 있는 종목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좀 시장이 불안하긴 한데 두 분의 마감에 단다 종목 들어보도록 하죠. 키워드는요. 실적과 성장 그리고 곡물 가격 상승 전망이라고 두 가지 키워드를 주셨는데 지금 하반기, 올 하반기에도 좀 이 실적과 성장이 이어질 만한 종목으로 갖고 오셨습니까? 네, 어떤 종목인지 열어볼까요? 네, 열고 이야기해 볼게요. 종목 주시죠. 석경 AT와 대한제당입니다. 석경 AT인데 저희 방송에서 처음 그런가요?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좀 생소한 기업이긴 해요. 네. 이 회사가 이제 어떤 회사냐면 그 치과용 재료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럼 최근에 이제 임플란트 관련 종목군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임플란트 혹은 치아 시장은 치과 관련된 의료 시장 수요는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라든지 유럽 관련해 가지고의 신규 매출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안정적인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회사가 그 나노 소재 원천 기술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약간 그 기판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좀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G라든지 혹은 또 6G 뭐 이런 통신 부품 장비주 쪽에 매출이 잡히고 있고 또 좀 하이엔드급 기판 쪽에도 제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기술이 좋아서 정부 지원도 충분히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주가를 보시면 완만하게 뭐 2월달 이후부터 보시면 약간의 뭐 시장이 안 좋을 때 조정은 나왔지만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임플란트라든지 뭐 이런 의료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갔다가 조금 이제 쉬어가는 모습인데 저는 한 17,400원, 17,000원 초반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다. 그 상승 추세 하단에 조정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조정 시에 매수 또 좀 올라온다라면 저는 뭐 한 22,000원 정도 목표가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살짝 내려와 줬을 때 조정 시에 매수해 보자면은 22,000원의 단기 목표가 터치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석경의 AT였고요. 이번에는 대한제당이에요. 사실 오늘 저희가 뭐 사료주, 곡물주가 너무 많이 나와서 좀 지칠 수도 있어요. 투자자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왜 대한제당을 봐야 하는지 그 이유를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좀 이슈력이 다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가뭄을 겪고 있고 유럽도 가뭄을 겪고 있고요. 인도는 이상기온으로 50도까지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이 3분기부터 다시금 이 곡물 가격이 일정 부분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리포트까지도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식품 가격 인상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시금 이런 이제 사료 관련주들, 비료 관련주들, 식품 관련주들이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한제당도 제당 사업, 설탕 사업과 그리고 가축육 배합사료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최근에 주가도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기술적 반등력을 후발적으로 한 번 정도는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요. 그리고 현재 자산가치적 측면으로 보면 순자산 가치는 4,984억 원인데 시가총액은 2,830억 정도 수준으로 실적은 다른 식품 관련 회사들보다 별로 좋지는 않지만 자산 가치 대비 현재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정도는 수급이 몰릴만 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혹여 이제 테마가 단기적으로 나왔다가 또 죽을 수도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3,120원 정도가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빠르게 이제 손절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한 번 정도 시세를 좀 강력하게 만들어준다면 3,500원 내지는 3,470원 정도 자리까지는 순간적으로 시세를 한번 분출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제당의 목표 주가는 3,470원, 손절가는 3,120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의 공략주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좀 많이 올랐어요. 박정식 대표님 그리고 유창희 대표님은 이런 수급을 오늘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유창희 대표님,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오늘의 좀 환율 이야기도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아무래도 지금 미국 채권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다시 3% 거의 육박하고 있어요. 네.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또 글로벌 증시에 조금 약간 불확실성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달러 강세가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뭐 전문가들은 직전 고점 때 언저리 왔기 때문에 다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워낙에 지금 유로화라든지 지금 글로벌 시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국채 금리가 3% 이상 가게 된다라면 달러 강세는 필연적이고 그러한 것들이 또 원화 약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은 매수를 잡아주고 있어요. 일단은 달러 강세가 나온다고 해도 우리 원화 자체가 뭐 이번 주에 금리 인상도 있고 또 그 1,400원대로 간다라기보다는 1,300원 중반 가더라도 그리고 다시 또 낮아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 약간 대형주
중심에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하고 기아 좀 매수 상위권에 집중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지난주에 뭐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든지 또 지배구조 개편 이런 부분들이 좀 불확실성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과연 그것이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미국의 판매가 설사 줄어든다고 해도 국내라든지 유럽으로 판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실적에 영향이 없을 거라는 부분들이 조금 저가 매수세가 일부 들어오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원전, 풍력, 태양광, 뭐 신재생 에너지 모두 좋지 못해요.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어느 한쪽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뭐 원전도 하고 있고 그리고 풍력도 하고 있고 수소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하나가 뭐 재무구조가 상당히 좋아졌다 보니까 수익성도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KT 통신주 매수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실적이라든지 어떤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반영되고 있다 보고 있는데 또 반면에 그 SK텔레콤은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경기 방어주들 산다라기보다는 그 안에서도 좀 강한 종목을 선택해서 매수하고 있다 보고 있고요. 카카오뱅크, 카카오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익성 매물이 나오고 있고 오뱅 이슈라든지 성장성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이 신재생 에너지 좀 이슈가 소멸되다 보니까 좀 차익성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와 카카오뱅크 그리고 하나솔루션 이야기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기관 쪽의 동향도 보도록 하죠. 오늘 오히려 기관이 외국인보다 더 팔았어요. 네. 네. 근데 기관은 계속적으로 좀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뭐 당연한 수순인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외국인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은 7월 14일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순매수 포지션을 잡아가고 있고 오늘도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 1,200억 정도 순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현재 좀 조정 구간이 현재 글로벌 시장 하락력과 동반으로 좀 받고 있어도 현재의 조정력은 좀 짧게 마무리가 되고 재차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우리 코스피 조정력은 좀 제한적인 조정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조정력은 아마 좀 받게 된다면 한 2,440선에서 2,410선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력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의 이제 매수하는 종목들은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남해화, SO일 이런 종목들에 좀 쏠려 있는 것 같은데 역시나 이제 기관도 시장이 조금 애매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약간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을 좀 많이 매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상승 그리고 호실적 거기다가 포스코 에너지 흡수 합병 그리고 이제 미래의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유럽 역대급 가뭄과 그리고 곡물 가격 상승 전망 등의 좀 매수력이 최근에 다시금 또 몰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S오일은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에 따른 이 수소 관련주로 다시금 또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사우디에서 그린블루 수소 등 이 청정 수소를 생산해서 한국으로 도입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강화를 최근에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다시금 또 부각을 받으면서 기관의 매수력이 강력하게 몰리고 있고요. 매도력은 역시나 이제 대성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대성하이텍, 삼성전자 소카 이런 것들이 좀 몰렸는데 대성하이텍은 신규 상장으로 인한 좀 차익 매물 좀 강력하게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삼성전자는 역시나 좀 증시가 부진하다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이제 덩치가 큰 반도체주들에서 매도력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소카 같은 경우에는 역시 신규 상장으로 인한 차익 매물이 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매도 동향까지 봤습니다. 오늘 결국 코스닥이 2% 넘게 좀 하락 마감할 것 같은데요. 시총 상위 종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삼성전자의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안에서 하락을 보여주면서 6만 원까지 좀 내려와 있고 삼성 SDI도 2.59%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금융주까지 좀 밀리고 있는데 사실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좀 걱정 때문에 또 원달러 환율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시장이 빠지는데 왜 금융주마저도 밀려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주가 밀리는 거는 이제 만약에 이게 진짜 많이 다시 한번 하락을 한다라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는 것이고 또 환율하고 연동된 게 좀 있습니다. 금융사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체도 좀 투심에 좀 좋지 못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은행주들이, 우리나라 은행주들은, 미국의 은행주들은 나쁘지 않았는데 네. 조금 더 우리나라는 갈 자리에서 가지 못한 것이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KB금융도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키움증권의 경우에도 약세를 보여주고 3.42%. 증권주들이 금리 인상 공포에 일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오늘 시장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보도록 하죠. 대다수의 종목이 좀 밀리고 있어요. 오늘 LNF를 포함해서 에코프로비엠도 하락하고 있고 특히나 LNF가 지난 거래일의 상승과는 다르게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추가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23만 5,400원까지 하락한 상황이고요. 지금 코스닥은 이로 인해서 2.31% 하락한 795.4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40원 육박합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